안녕하세요. 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벽산 아파트를 가지고 계시는 건데 일단 벽산 아파트 먼저 볼게요. 네, 얘 전망이 궁금하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둘 중에 아까 하나 팔아서 서울 갈아타는 게 나은 건지 아니면 둘 다 가지고 계시는 게 나은 건지를 고민하시는 거죠? 네, 네, 저는 당분간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한 2, 3년 정도는 네. 그냥 가지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서울 쪽 갈아타는 것보다는. 왜냐하면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상황이 나쁘지 않은 상황이라서 그렇거든요. 네, 그러니까 갈아탄다고 하더라도 조금 네. 지금 말고 조금 있다가 갈아타더라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왜 그런가 한번 볼게요. 그리고 이 아파트들 지금 보유하고 계시는 것들이 다 괜찮은 아파트들이에요. 네, 그래서 서울의 웬만한 아파트하고 비교해도 이 수익률적인 측면, 가격이 앞으로 얼마나 오를 건지에 대한 측면에서 비교한다면 그렇게 큰 차이가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굳이 움직이면서 그냥 과외적으로 빠지는 돈 같은 것들, 뭐 소유권 이전 비용이라든가 뭐 부동산 수수료라든가 여러 가지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등기 비용이라든가 이런 네. 것들도 아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은 저는 그냥 스테이 하시라는 의견인데 네, 일단 벽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상황이 좋아요. 얘네들 이제 좀 지어진 연식은 됐잖아요. 네, 네, 뭐 1994년에 이제 준공이 돼 있었기 때문에 이제 좀 네, 지나면 30년 차 들어가게 되면서 이제 재건축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뭐 그렇게 될 텐데 얘네들이 지금 3종 일반 주거 지역이란 말이에요. 네, 뭐 입지를 살펴본다라고 하면 뭐 초등학교 끼고 있고 야탐역 있고 상가권들 끼고 있고 백화점 끼고 있고 하니까 하나도 나쁠 게 없잖아요. 그죠? 네, 네. 그렇게 되면서 판교랑 분당도 바로 연결이 되고 위쪽으로 뭐 강남도 하여튼 뭐 입지적으로도 굉장히 괜찮은데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어차피 재건축인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3종 일반 주거 지역에 있으면서 얘네들이 200%를 좀 상회하는 뭐 200, 20% 정도의 용적률을 지금 찾아 먹었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재건축에 대한 사업성을 굳이 따진다고 하면 이 상태로 본다라고 하면 좋지 않겠죠. 3종 일반 주거 지역에 대한 네, 네. 지금 성남시 조례를 보면 280%까지란 말이에요. 네. 근데 280%를 꽉 채울 수는 없는 거고 또 기부채라도 해야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얘네들이 한 220%라고 할게요. 220%의 중층 이상의 이제 아파트들이 되는데 뭐 요 나머지 60%에 갖고 재건축을 진행한다라고 하는 건 어불성설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상태로 간다면 그냥 리모델링뿐이 없는 거예요. 네, 네. 뭐 리모델링을 한다고 해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초등학교 품고 있고 역세권이기 때문에. 네. 그런데 굳이 내 돈 들여서 뭐 하는데 이왕이면 재건축이 훨씬 나은데 너무나 다행인 게 현 정부에서 지난 2월 28일 발표를 했잖아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발표했잖아요. 네, 네. 우리 아파트가 그 수혜 대상 아파트인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얘네들은 준주거로 상향을 하게 되면 400%까지의 용적률 그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상향을 받을 수가 있어요. 네, 네. 그러면서 우리 아파트는 지금 역세권 권역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최대 진짜 좋으면 500%까지 받을 수 있어서 초거층 건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사업성은 충분히 나오면서 추가 분담금은 굉장히 줄어들겠죠. 네, 네. 네. 그런데 이 지역에 이제 우리 시청자님을 포함해서 뭐 많은 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게 꼭 그 우리 시청자님과 제가 계산해 드릴 건데 다른 분들 같은 경우는 이쪽 지역이 지금 저 위쪽에 보면 서울공항 있잖아요. 성남공항. 네, 네. 이 서울공항 때문에 비행 관련 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단 말이에요. 네, 네, 네.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 고도 제한이 걸려요. 네. 그래서 용적률을 500%까지 준다고 해도 네. 높게 지을 수가 없어. 어느 정도에서는 그냥 꺾여버려야 돼. 고도 제한이 걸리니까. 네. 그런데 이건 이제 이런 거 알아보시려고 하면은 국가공간정보라고 있어요. 네. 국가공간정보, 뭐 시청자님한테 해당 안 되는 거고, 국가공간정보 그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이렇게 보시는 그 제한이 어느 정도까지 걸려 있는지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 벽산 6단지 같은 경우는 시청자님의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제가 괜찮다라고 얘기한 게
층고 높이 280 기준으로 해서 26층에서 네. 30층까지 지을 수가 있어요. 아, 네. 그러니까 고도 제한 걸린다고 해도 여기까지 지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큰 제약을 받지 않는 아파트인 거야. 운이 좋은 거예요. 네. 그래서 재건축이 이거 노후계획 특별도시 그 특별법 때문에 그렇게 용적률 서비스를 받고 해서 재건축을 진행하게 된다라고 하면 요 벽산 6단지 같은 경우는 혜택을 충분히 볼 수 있는 아파트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당분간은 제가 이제 가지고 있어도 된다라고 말씀드린 게 그러면 하세월 갖고 있어야 되느냐? 그거는 아닌 게 좀 지켜봐야 될 게 뭐가 있냐 하면은요. 지금 이제 일기 신도시 특별법이라고 하는데 네. 얘네들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엄청난 이주 나올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럼 이 이주 문제 어떻게 해결할 거며? 그다음에 지금 일기 신도시들 여기 분당을 포함, 야탑동을 포함해서 교통량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교통량이라 차량의 통행량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수도, 전기, 가스 이런 광케이블 다 묻어 이럴 텐데 네. 이런 것들이 거의 2배로 증폭이 될 텐데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거며? 그리고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라고 해서 진짜 이렇게 서비스를 준다라고 하는데 특별 우대를 해준다고 하는데 언제 해줄지 이런 거는 그 누구도 답변을 할 수가 없는 문제거든요. 네. 그러니까 쉽지 않은 문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네. 그런데 이거야 뭐 이제 정부의 어떤 뭐 강력한 드라이브를 정책의 드라이브를 건다라고 하면 충분히 이어질 것 같기는 한데 그래서 제가 시청자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일단 우리 벽산 6단지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에 대한 사업성이라든가 이 노후계획도시 특별 부동산 국가에 대한 부동산 전략 같은 것들이 정책 같은 것들이 이렇게 맞물려지면서 고도 제한에서도 이상적으로 벗어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갖고 가셔도 괜찮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옮긴다고 하셔도 앞으로 한 2, 3년은 그냥 한번 꾸준히 갖고 있으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그렇게 되면서 정책적으로 풀리게 된다 그러고 내후년 뭐 총선이고 대선이고 계속 있으면서 이거는 여당이 됐든 야당이 됐든 계속적으로 이제 부동산 정책을 손볼 것 같은데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사람들의 심리가 이런 쪽으로 몰리게 될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더 갖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그랑매종 같은 경우는 어차피 신축급 아파트잖아요. 네. 성남 구도심에 이제 자리매김한 아파트이기 때문에 네. 걔를 벌써 뭐 왔다 갔다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아, 네. 그냥 신축에 대한 힘으로 충분히 버틸 수 있는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요 앞에 이제 금강 뭐 아파트들 뭐 중앙 여기가 이제 아파트촌이 같이 형성이 돼주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서 단대 오거리 쪽으로 해갖고 이쪽도 이제 다 개발 아파트촌으로 바뀌고 신흥 일부 지역도 아파트촌으로 바뀌게 되는 거니까 성남은 시간이 갈수록 좋아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크게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섣불리 매도하고 서울 어느 쪽으로 갈아탈까요라는 걸 지금 상황에서 고민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아, 네. 그러니까 이 프로 끝까지 보면서 저 계속 보면서 한 2년 정도 더 계속해서 우리 만나자고요. 네, 소장님. 정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